지난번 영상들이 그 오디오가 좀 안 좋았어요. 안 그래도 저도 내가 녹화 방송을 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 오디오 장비를 주문해서 이렇게 오늘부터 딱 촬영을 들어가니까 앞으로 음질은 좋을 겁니다. 지난번 세 편의 영상 음질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장님, 댓글에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욕을 드시면서도 왜 유튜브 만들고 계십니까? 자,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는 이유는 신랑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진짜 모르고 결혼하시고 계약을 하신 분, 업체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상담을 다니면서도 9분이나 그런 분하고 상담을 해줬거든요. 제가 그분들 집에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해줬어요. 전라도 쪽, 경상도 쪽, 그리고 경기도 쪽. 근데 다 너무나 또 착한 분들이에요. 착한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 당하고 개인 소개하면서 당했는지 모르지만은 좀 본인들이 많이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좀 제대로 된 업체를 찾든가 개인 소개하더라도 진짜 이 개인 소개하는 여성과 베트남에 있는 여성과 같이 사진이라도 찍은 게 있는지 좀 그 정도는 확인을 해야 친한 관계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베트남 와서 보면은 뭐 자기 친척이 아는 사람이라 그러고 뭐 다 이렇게 실제 그 사람과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그건 좀 나중에 네. 다음 질문 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왜 만드시는지. 그런 걸 저도 이렇게 상담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신랑분들 결혼할 때 좀 베트남 여성이나 이 결혼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전반적인 좀 알고 하시라고 저는 사실 모든 걸 제가 다 오픈해요. 다 이야기 드리고 하니까 그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라고 저는 좀 유튜브 촬영으로 해서 구독자분들이 좀 제대로 알길 바라는 마음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 알겠는데 또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업체 광고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저는 저한테 안 와도 괜찮아요. 제가 하는 정도의 업체를 골라서 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해 주는 분들한테 좀 제대로 알아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딴 데서 알아봤는데 그 업체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아는 업체예요. 아, 그 업체는 좀 제대로 하는 업체입니다 라고 난 설명해 주고 그분을 저한테 오라서 전혀 안 했어요. 어떤 제 광고성 같으면은 저는 사실 이런 촬영보다도 홍보 촬영으로 더 하지 실질적으로 신랑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촬영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은가요? 첫째, 왜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 결혼을 하느냐 그 이유를 알고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결혼을 하는 게 가장 그나마 안정적이냐 업체가 안정적이냐 개인 소개가 안정적이냐 연애 결혼이 안정적이냐 근데 업체도 어떻게 업체를 고르느냐도 좌우합니다. 무조건 뭐 큰 업체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제대로 체크하면서 하고 지인 소개 좋아요. 지인 소개도 좀 알고 제대로 하는 분 소개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입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도 보면 답답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답답함을 모르죠. 제가 제 자신을 해소하는지는 몰라요. 솔직하게. 너무 답답하게 이렇게 주위 분들이 그러니까 좀 한 가지라도 알고 결혼하라는 거죠. 어떤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업체에 결혼했는데도 피해를 당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신부가 뭐 한국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 좀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저도 최근에 이렇게 상담해서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을 거라고 사실 상상을 못 했어요. 예전보다 코로나 예전보다 많아졌나요? 사례가?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긴 있었죠. 근데 그게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없어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란 말이죠. 업체도 사기치는 데가 있고 개인 소개를 해서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여자가 문제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피해를 안 당하려면 한국 베이비 신랑들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될까요? 자, 첫째, 연애 결혼도 가장 문제가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예요. 채팅방 이런 데서. 그러면 그 여성분과 연애를 해서 베트남에 와서 진짜 좀 장기간 같이 지내봐야 알아요. 근데 며칠 다녀가고 며칠 다니고 가고 자기는 연애했다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실제로 그 여성의 내면을 몰라요. 그 다음에 지인 소개, 지인이 과연 그 소개하는 사람을 얼마나 아느냐. 저는 90%는 모른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10년, 15년 있었어요. 살았어요. 그 사람이 참 잘 살고 하니까 저분이 소개하면은 낫겠지. 근데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분은요, 베트남에 대해서 더 몰라요. 더 친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가족 또는 친인척이 소개를 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딱 있는 거는 다 숨겨버려요. 여자의 문제성을 다 숨기는 거죠. 남성분이 그 여성분의 진실성을 전혀 모릅니다. 문제가 딱 터지면은 소개한 사람은 여자 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피해 사례가 어제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업체에서 자, 업체는 첫째, 돈을 과하게 요구하는 업체. 돈만 받고 진행도 하지도 않으면서 잔금까지 달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이번에. 그런 업체. 그 다음에 결혼을 와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니, 이 여성이 몸에 문신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전혀 조사도 안 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첫날 밤 지내니까 신랑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지에 와서 추가 비용을 몇백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 용도가 뭐냐? 여성 점검 비용이래요. 점검 비용. 점검. 여성 체크하는 비용. 아니, 문신 하나 있는 것도 체크 못하는 업체가 무슨 추가 비용을 그렇게 요구해?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해 왔더라고요. 결국은 그 남성분들은 내가 이 결혼을 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돼갖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실례로 한 여성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여성은 저희가 맞선을 볼 때도 한번 참석을 했던 여성이더라고요. 손에 문신이 있었어요. 나는 문신이 있다는 자체에서 사실 가라고 돌려보냈는데 손만 있은 게 아니고 보니까 등도 하고 여러 군데 문신이 있었대요. 그 남성분은 이 여성분과 결혼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영상전화만 하면은 안 받아. 영상전화 안 받고 좀 있으면 문자가 와요. 아는 언니와 밥 먹고 있어요. 아니, 아는 언니와 밥 먹고 있는데 남편 전화를 왜 안 받아요? 한 번도 영상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러면 이 여성은 그 영상전화 안 받는 그동안에 뭘 했는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결혼을 파혼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문제는 그 업체와 계약이 파혼하면 위자료 $10,000가 적혀 있더라고요. 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그랬어요. 이런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돌아왔을 때 약 3명이 완전히 유흥가 아가씨들을 결혼시켰어요. 특히 영상 맞선 봤어요, 그분.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시절에 영상 맞선을 보고 캄보디아에 와서 간단하게 결혼식 사진 찍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베트남 4월 달에 베트남이 이제 풀리면서 베트남에 들어와서 여성 집에서 전통 결혼식을 올리는데
폐물을 사달라고 해서 건방에 갔는데 폐물을 $10,000치를 고르더래요. 이 남성분이 너무 많다 하니까 여성이 삐지고 난리가 나서 결국은 사줬대요. 사줬는데 지금 와서 더 큰 걸 요구하고 자꾸 요구하니까 이 남성분은 그동안 쓴 비용이 저한테 4,500만 원을 썼답니다. 자기는 결혼을 포기하겠다. 그런 업체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나요? 알 수 있는 거는요, 만약에 베트남 현지에 와서 맞선을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포기를 해버려야 돼요. 왜? 여성분한테 어떤 질문을 하느냐. 자, 보통 대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그래요. 왜 한국 결혼하려고 그래요? 한국 가서 뭐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물어요. 이 여성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 직업을 어떤 걸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앞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확인해 줘야 돼요, 결혼시키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하느냐? 한국 업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시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국 업체가 암만 잘하고 못하고가 필요 없어요. 한국 업체가 잘하는 업체고 규모가 큰 업체인데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사람이 일을 한다, 그거는 꽝이에요. 왜?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여성 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선을 보거나 만났을 때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면 무조건 파악해라. 그렇죠. 거기서 신랑분이 포기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이 여자 하세요 하고 강제로 밀어붙여요, 보통. 그러면은 신랑분들도 사실 이 베트남에 와서 보면 약간 주눅이 들어요. 끌려가요. 한국 가서 나중에 후회한다고. 후회하는데 보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뭐 위자료가 있고, 근데 하나같이 계약 서류가 표준 약관 계약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신랑분들 계약서 쓸 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이냐를 먼저 첫째 확인하세요. 그거 안 쓰는 업체는요, 대부분 자기들 계약서는요, 신랑이 전부 불리한 말만 다 적혀 있습니다. 업체가 유리한 말만 다 적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은요, 쌍방에 똑같은 어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사용하느냐를 제일 첫 번째로 보라 하는 거죠. 제가 그분들한테 공정거래 표준 약관 계약서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줘 봤어요. 이 계약서가 맞냐?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